안녕하세요. 다큐앤드라마 임팩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극중극으로 표현되는 로미오와 줄리엣 세계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널리 알려진 어린 연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정형화된 스토리가 극중극으로 표현되면 어떤 세계관으로 확장되고 동시대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영화와 연극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여기 칼이 있구나. 내가 너의 칼집이 되어주겠다. 여기 박혀! 날 죽여라! 존 매든 감독의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로미오 몬테규의 실제 모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발칙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개봉과 동시에 세계 유명 영화제를 휩쓸었죠. 25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갓 개봉한 듯 새롭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상상하며 촘촘하게 시각화해서일까요? 영화는 1593년 시대 상황부터 재조명합니다. 6명의 부인으로 유명한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의 중흥기를 이끈 군주로 평가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강조한 열혈 군주죠. 16세기 유럽의 복잡한 정세에서 영국의 입지를 확립한 그녀의 45년 집권 말미는 전염병으로 진통을 앓았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런던의 양대 극장 로즈와 커튼이 위치한 도시 서민들의 삶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쥐떼들이 대변합니다. 패스트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양산했으니까요. 1593년 중반에 이르러 영화는 폐쇄된 극장이 하나둘 다시 정상화되던 시기를 다룹니다. 극작가로 이름을 알리던 29세 셰익스피어는 대중들의 기대에 대한 부담과 전염병으로 인한 공연 취소 상황에서 슬럼프를 겪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딸 바이올라를 연회에서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 활기를 되찾죠. 그녀를 향한 열정은 당일 그녀 방 베란다 아래서 사랑을 속삭이며 급기야 넝쿨을 타고 올라가기에 이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명장면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상상이기도 합니다. 바이올라와의 사랑은 윌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빠르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써내려갑니다. 최초의 극장 중 하나인 로즈 극장주 필립 헨슬로와 투자자들은 셰익스피어의 새로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 투자하고 연습이 시작됩니다. 로미오 역할로 오디션에 합격한 배우는 연극을 오랫동안 흠모해온 남장 바이올라입니다.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윌은 바이올라가 남장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캐스팅하죠. 연습을 거듭할수록 윌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 없었던 바이올라는 남장 상태에서 윌에게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급물살에 빠져들죠. 로미오와 줄리엣 서사를 그대로 극중극 형태로 담아내 작품 탄생 비화로 엮어낸 이야기 구조입니다. 영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엘리자베스 1세 통치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실존 문화예술계 인물들이 두루 등장해 아는 사람만 아는 연극학 교과서 같기도 합니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영국을 대표하는 초기 극장 로즈와 커튼의 경쟁을 언급한 자막으로 시작되는 것도 중의적이죠. 윌과 바이올라의 애절한 사랑이 작품의 표피라면 내재되어 있는 사랑의 대상은 바로 연극 그 자체이니까요. 영국 연극 시대를 연 공연 제작자이자 로즈 극장주인 필립 헨슬로우가 첫 장면을 장식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장화를 불에 그을리며 빚쟁이들에게 협박성 독촉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연극을 지속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당시 영국인들의 삶을 우프게 드러냈죠. 400년 지난 현대에도 여전한 연극인들의 답답한 현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16세기 영국은 여성이 무대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글을 쓰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로 참여하는 바이올라가 남장 여자임이 들통나자 로즈 극장은 문을 닫습니다. 여기에 또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죠. 영국 최초의 극장, 사실상 유럽 최초의 극장인 시어터 극장을 세운 제임스 버비지의 아들이자 셰익스피어의 모든 극작 주연으로 활약한 당대 최고의 배우 리차드 버비지입니다. 리차드 버비지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취소될 위기에 자신의 커튼 극장을 공연장으로 내줍니다. 얄미운 바람둥이 권력자 배우처럼 묘사되었으나 좋은 공연은 알아보는 연극을 사랑하는 예술가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바이올라가 남장 여자라고 고발한 소년도 연극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소년은 영화 초반부터 위를 관찰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오디션에도 참석했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칼로 자살한 장면이 가장 재미있다고 반복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이 소년은 나중에 잔혹물로 널리 알려진 실제 극작가 존 웹스터가 됩니다. 닥터 파우스트의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윌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이디어 단계인 로미오와 해적의 딸 에델에 대해 언급할 때 크리스토퍼 말로는 캐릭터를 정리하고 장명도 해줍니다. 당대를 대표한 두 청년 극작가들이 한 화면에 등장하는 시퀀스입니다. 역시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명장면이죠. 그는 실제로 셰익스피어 동년배로 1593년 술집에서 난타극 중 사망했습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영국 대표 극작가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영국 연극 중흥기를 이끈 문화예술계 위인들이 고루 등장하는 이 작품은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를 재현한 다큐멘터리 영화같이 느껴집니다. 실제와 허구를 마구 뒤섞어 경계를 허문 각색의 힘입니다. 2023년 한국에 초연된 연극 셰익스피어인 러브 관객 리뷰를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 자전적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내용들이 솔창게 많습니다. 존 매든 감독과 제작 각색한 마크 로먼, 톰 스토퍼드는 자신들이 흠모하는 셰익스피어 시대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에게 기대어 동시대 창작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길이란 창작자로 살아가기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팍팍한 건 매 한 가지니 말이죠. 영화의 마지막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로미오 역의 윌과 줄리엣으로 급조되어 참여한 바이올라는 서로의 애절함을 거듭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왕의 준엄한 한마디, 남자가 할 일을 하는 여자는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라는 압박에 각자의 길을 갑니다. 여자가 무대에 섰다는 사실을 조용히 감춰준 여왕에게 더 이상 반격하기 어려웠죠. 바이올라가 여자임을 밝히면 창작진들 모두 감옥행이니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임에도 여성에 대한 제약이 극심했던 당시 시대상이 이 작품의 세계관을 장악합니다. 극 초반에서는 남장 여자로 로미오 역을 했던 줄리엣은 여성으로서 여성 역할을 했음에도 남자인 척을 해야 합니다.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주변인을 맴도는 연극인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생계형 알바를 하느라 연극의 본질에 무뎌진 창작진들의 현실을 은유한 듯도 합니다. 여성은 비현실적인 꿈과 비루한 지위, 남성은 현실적인 삶과 가부장적 지위를 상징하는 이분법 구도이기도 하죠. 연극 R&J는 반대로 예술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된 암울한 남학교가 배경입니다. 이미 수없이 변주되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유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억압과 통제로 무겁게 가라앉은 기숙 남학교가 공간적 배경이죠. 한창 예민하고 혈기왕성한 10대 중후반 남학생들은 빨간 천에 둘러싸인 금지된 책을 발견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늦은 밤 손전등에 의지해 책을 함께 읽은 4명의 소년들은 어느새 자기들끼리 연극을 시작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들의 비극적인 사랑은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막 감수성에 눈을 뜬 소년들의 금지된 사랑으로 재현됩니다. 로맨스 문학을 접하고 빠져드는 것 자체가 금기인 학교에서 이들은
밤마다 극 안에 빠져들죠. 젠더 구분이 모호한 어린 소년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캐플리카의 유모, 티발트, 머큐시오 등의 대사를 낭독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초야는 남학생들만의 첫 키스로 대체되죠. 수십 개의 원목 책상을 연결하고 탑처럼 쌓아 만든 학교는 군복 같은 교복에 제식 훈련이 일상인 학생들에게는 감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옅은 불빛에 의지해 교복을 모두 벗어던지며 연극에 몰입하는 소년들에게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원형 극장이 됩니다. 책을 감싼 붉고 긴 천은 이들에게 유일한 소품이자 세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침실이 되어 어린 연인들을 감싸는 붉은 천은 결국 로미오의 독약과 줄리엣의 칼이 됩니다.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소년들의 무용 같은 액션을 통해 붉은 천이 살아 움직이듯 역동하며 무대를 가득 채우는 씬입니다. 극중 극인 RNJ의 파국과 폭력과 압제에 대항하는 소년들의 실제 현실이 중첩되는 순간들이죠. 거대한 리본을 휘두르는 체조 경기를 연상케도 합니다. 싸움을 일으켜 그들의 피가 그들의 손을 더럽힌다. This kiss have not saints' lips, and holy palms too. I know lips that they must use in prayer. Then, dear saint, let lips do what hands do. They pray. Grant thou lest faith turn to despair. Saints do not move, no grant for prayers. 시계가 9시를 알렸어. 시계가 9시를 알렸어. 넌 왜 끼어든 거야? 이게 다! 이놈들 두 집안 때문이야! 죽었어. 죽었어요. 끝났어요, 아가씨. 다 틀렸어요. 이를 어째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다행히 여기 칼이 있구나. 내가 너의 칼집이 되어주겠다. 여기 박혀. 날 죽여라. For sorrow will not show his head. Go hence, have more talk of these sad things. Some shall be pardoned, and some punished. 사랑의 증표가 되어버린 로미오와 줄리엣의 피와 같은 붉은 천의 향연은 금기와 억압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스며듭니다. 영국 RNJ에서 줄리엣의 피로 표현된 붉고 긴 천은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극중극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등장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세계관에서 사랑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붉은 천은 현대의 극장과 400년 전의 극장을 이어주는 매개처럼 느껴집니다. 영국 RNJ는 원형 무대와 객석 앞뒤의 의자, 테이블을 통해 배우와 관객들이 감정을 공유합니다. 극중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풀어내는 애절하고 아름다운 감각, 언어들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됩니다. 관객들은 이 4명의 학생들과 로미오와 줄리엣 희곡을 읽으며 함께 공연하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 관객들을 5번째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윌과 바이올라는 애절함을 간직한 채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헤어집니다. 윌은 바이올라를 주인공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곡 시비야입니다. 쌍둥이 남매의 무인도 정착 좌충우돌을 담은 12반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 시비야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극중국 로미오와 줄리엣을 겪은 윌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또 다른 상상입니다. 영화의 엔딩은 시비야의 주인공 바이올라가 낯선 땅에 상륙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롱테이크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거의 끝날 때까지 극중극인 이 장면은 시비야의 주인공이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이자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주인공인 바이올라의 씩씩한 홀로서기로 인식됩니다. 연극이라는 순수 예술을 평생 짝사랑하며 이상과 현실을 오갈 창작진들의 현실을 씩씩한 홀로서기로 미화한 것은 아닐까요?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치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작품상을 안긴 것은 왜일까요? 세계대전 속 전우애와 인류애를 담은 대작 영화는 많습니다. 그러나 연극에 대한 솔직 담백한 사랑과 관심을 시대상과 함께 담은 작품은 드물죠. 세상의 금기와 억압에 대해 온몸을 내던져 저항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직진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에 멈추지 않습니다.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와 연극 RNJ는 미약하나마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열정과 열망에 대한 작품입니다. 극중극으로 표현된 로미오와 줄리엣 세계관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